안녕하세요. 토모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네, 질문이 들어왔어요, 부모님. 기준봉을 당일 시가 대비 종가 등락률, 네. 전일 종가 대비 고가 등락률, 고점과 이제 전일 종가 대비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. 거래량 1,000만 이상을 추가할 수 있나요? 네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이게 기준봉이라는 게 되게 애매하잖아요. 그쵸. 기준봉이 사실 제가 이전에 뭐 영상에서도 뭐 기준봉의 조건을 뭐 굉장히 다양하게 말하긴 했지만 뭐 어떤 사람은 10% 급등한 걸 기준봉이라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20% 그렇죠. 그리고 이 등락률의 기준도 뭐 전일 종가 대비 종가 등락률도 있지만 뭐 고가 등락률, 뭐 저가 등락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. 그래서 그것들 간단하게 응용하는 방법을 좀 복습해보는 컨셉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내가 원하는 기준봉으로 만들 수 있게 네. 그럼 오늘 이제 답변을 주시겠네요. 그쵸. 아마 이전 시간에 그 기준봉 수식을 만드는 걸 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몇 가지만 수정하면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게 기준봉이 왜 필요한가 네.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사실 뭐 많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이제 활용을 하는 게 결국에는 기준봉이라는 게 어떤 큰 돈들이 들어온 구간을 기준봉이라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.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제가 차트를 아무거나 띄워보면 지금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띄워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크게 늘고 급등에 나온 구간들이 있잖아요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오늘도 뭐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잔잔한 변동이 아니라 거래 대금을 동반한 급등이 나온 캔들 이런 캔들이 있는 경우에 보통 이 당시 어떤 주가를 변동시킬 이슈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럼 어떤 중요한 상승과 등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되는 봉이라고 그쵸. 볼 수 있는 거네요.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 어떤 물건이 있는데 거래 건수가 한 건, 두 건 이런 거는 사실 신뢰도가 낮은데 특정 가격대에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. 이거는 이 가격대는 어느 정도 좀 의미가 있는 가격대다. 이렇게 시장이 인지를 할 수 있는 거죠. 좀만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해 본다면 거기가 지지가 될 수도 있고 그쵸. 저항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. 그렇죠.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가격대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쉽게 찾기 위해서 기준봉이라는 거를 설정을 많이 하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내가 차트에서 편하게 보기 위해서 그래서 만든다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. 그럼 포모님께서는 기준봉의 어떤 수치, 네. 등락률을 한 어느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은지 거래 대금이나 네. 거래량을 포함한 기준봉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 게 합리적이세요? 저는 제 개인적인 선호는 이 시장에 따라서 다른데 한 1,000억의 10% 이상. 1,000억의 10% 이상. 네. 뭐 보통 그 정도를 어느 정도 좀 의미 있게 보는 편이고요. 뭐 시가총액이 굉장히 가벼운 경우에는 한 500억 정도. 보통 이제 그 정도로 많이 놓고 보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. 이제 하면서 뭐 나는 뭐 이게 좀 좋다, 싫다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몇십 조짜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기준봉이 달라지겠네요. 그렇죠. 만약에 뭐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이거나 그러니까 각자 선호하는 종목군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그 적정한 값을 찾는 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. 그럼 좀 핵심 포인트는 기준봉을 잡더라도 등락률도 중요하지만 거래 대금도 중요하다. 그렇죠. 이게 뭐 거래 대금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거래량으로 보시는 분도 있는데요. 뭐 이것도 취향 차이지만 보통은 거래 대금이 조금 더 편하죠. 많은 분들이 거래 대금을 더 선호하시더라고요. 실제로 들어온 돈의 양. 그렇죠. 네. 왜냐하면 100만 주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인지 계산이 좀 어렵거든요. 그렇죠. 이게 1,000원짜리 종목도 있고 10,000원짜리 종목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거래 대금 100억이다, 200억이다 뭐 이 정도 해야 시가총액 대비 거래 대금이 얼마구나 이렇게 어느 정도 가늠이 오잖아요. 그래서 그렇죠. 보통은 거래 대금을 많이 사용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이제부터 수식을 만들어 주시는 건가요? 네, 일단 이분이 좀 질문 주신 내용을 한번 돌이켜 보면요. 일단 시가 대비 종가 등락률 하나 원하고요. 네. 그리고 전일 종가 대비 오늘의 고가 등락률. 그러니까 등락률 조건을 두 개를 만족시키고 싶으신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리고 하나는 그 다음에는 이제 거래량 1,000만 이상. 이렇게 그러면 조건이 세 개가 되잖아요. 그러면 수식으로 이 조건 세 개를 추가해서 합치면 간단하게 신호가 만들어지거든요. 굉장히 간단하니까 한번 같이 만들어 보면서 응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 차트에 마우스 우클릭 수식 관리자를 띄워주시고요. 기준봉을 여기 신호 검색에서 만들어 주셔도 되고 여기 강세 약세에서 만들어도 되는데 저는 여기 신호 검색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새로 만들기 뭐 기준봉 연습 검색식명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이분이 주셨던 질문 중에 등락률 조건 첫 번째가 있습니다. 자, 뭐냐? 시가 대비 종가 등락률이었어요. 자, 그러면 등락률 1. 자, 조건 1이라고 이렇게 해볼게요. 빨간색 나오고 자, 그러면 종가 나누기 시가
빼기 1 그리고 이렇게 세미콜론 이렇게 해주시면요. 시가 대비 종가 등락률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시작 가격 대비 현재 종가가 어디에 있냐를 계산하는 첫 번째 등락률 조건이 하나 완성이 된 거고요. 두 번째 등락률 조건을 하나 추가해 볼게요. 자, 두 번째 등락률 조건은 뭐였냐? 전일 종가 대비해서 당일 고가의 등락률이었습니다. 자, 그러면 등락률 2 이렇게 해주시고요. 는 자, 고가 나누기 종가인데 전일의 종가기 때문에 괄호를 열고 1 이렇게 닫아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마이너스 1 그리고 끝에 세미콜론 이렇게 해주시면 전일 종가 대비 당일의 고가 등락률, 그래서 이렇게 등락률 조건 두 가지가 나오죠. 자,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냐? 이제 조건을 넣어야 됩니다. 자, 시가 대비 종가 등락률 조건이 몇 퍼센트 이상, 그리고 종가 대비 고가 등락률이 몇 퍼센트 이상,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고 싶으니까 자, 제가 한번 조건을 넣어 볼게요. 자, 먼저 등락률 1, 등락률 1, 종가, 시가 등락률이 몇 퍼센트 이상이어야 되는지, 자, 기준을 넣어야겠죠. 자, 조건 1이라고 넣을게요. 자, 그럼 이 조건 1이 뭐냐? 요거를 우리가 값을 정해줘야겠죠. 자, 요거를 한번 넣어줄게요. 여기 지표 변수로 가서 조건 1 그리고 자, 이 조건은 정해야 됩니다. 자, 시가 대비 종가 등락률이 나는 5% 이상을 급등으로 잡겠다라고 하면 0.05가 되겠죠. 만약에 난 8%다 하면 0.08이 될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번에는 한번 제가 10%로 잡겠습니다. 최소한 시가 대비 종가가 10%는 돼야 된다. 그러면 0.1이 될 겁니다. 그러면 조건 1은 10%가 되는 거예요. 자, 수식 돌아와서 자, 그러면 등락률 1, 시가 대비 종가 등락률이 조건 1, 10%보다 큰 경우에 신호를 넣어라. 첫 번째 조건이 완성이 됐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을 넣어야겠죠. 자, 조건을 합칠 때에는요. 여기 함수 설명 가시면요. 여기에 논리 연산자라는 걸 탭을 해보시면 여기 AND와 OR가 있어요. 요 AND 조건을 활용을 하시면 두 가지 조건을 합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두 가지 조건 둘 다 만족했을 경우에 신호를 넣어라가 되니까 여기에 제가 영어로 AND를 추가하면 이렇게 초록색이 나오죠. 자, 저는 한 칸 띄어서 이어서 쓸게요. 자, 이번에는 두 번째 조건. 고가 등락률이죠. 고가 등락률. 그러면 등락률 2. 등락률 2가 또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등락률 2에 대한 조건도 따로 입력을 해줘야겠죠. 자, 그러면 저는 여기에 조건 2라고 할게요. 다시 지표 변수로 옵니다. 여기에 조건 2 해주시고요. 자, 조건 2는 뭐예요? 전일 종가 대비 오늘의 고가 등락률입니다. 그러면 자, 그 등락률을 또 몇 퍼센트로 잡을까? 이것도 임의대로 잡을 수 있는데 저는 15%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그러면 0.15가 되겠죠. 자, 이렇게 하면 자, 고가 등락률은 15%가 기준입니다. 뭐 너무 많다 이러면 뭐 줄여도 돼요. 뭐 0.1 하시면 10% 되는 거고, 저는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. 자, 수식 자, 이렇게 하고 그리고 AND 마지막 조건이 남았죠. 자, 이분이 주셨던 거 마지막 조건이 뭐였냐? 거래량이 1000만 이상이어야 된다. 자, 그러면 뭘 추가하면 되겠어요? 여기에 거래량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. 거래량은 기본적으로 있는 그 값이기 때문에 그냥 거래량 쓰시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올 거예요. 자, 거래량이 커야 된다. 뭐보다 커야 된다? 1000만. 그러면 1, 10, 100, 1000만, 10만, 100만, 1000만. 이렇게 하면 거래량 1000만이 되는데 이 거래량 조건은 그때그때 우리가 기준을 바꿀 수 있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숫자로 써도 좋지만 이렇게 쓰지 않고 제가 거래량 조건 이렇게 써줄게요. 그럼 빨간색이라고 나오잖아요. 이 빨간색에다가 거래량 조건을 넣어주는 겁니다. 자, 어떻게 넣냐? 지표 변수로 가서 거래량 조건, 그리고 이분이 원한 건 1000만 주였으니까 1, 20, 100, 1000만, 10만, 100만, 1000만. 그러면 1000만 주. 자, 거래량이 1000만 주보다 큰 경우에 신호가 나와야 된다. 자,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. 요거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바꿔주시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. 자, 일단 검증 한번 해보고요. 자, 이상이 없죠? 자, 이상이 없으니까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. 저장. 자, 한번 그러면 기준봉 연습을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왼쪽 상단에 신호 검색에 사용자 검색. 지금 보시니까 지금 여기 차트 기준으로는 여기에 한 칸 떠 있어요. 여기 지금 요 캔들이 기준봉이다라고 이렇게 써 있죠. 보시면 고가 등락률이 25%고 종가 등락률이 시가 대비 종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종가 등락률이 14% 정도 되고
거래량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준봉이 나온 걸 볼 수가 있고요. 뭐 다른 캔들 종목도 보면요, 이런 식으로 어떤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급등이 있었던 캔들을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. 자, 요거를 여러분이 만약에 이 거래량 아까 얘기했는데 거래량이 아니라 뭐 거래 대금으로 바꾸고 싶다. 그러면 똑같이 응용을 하면 돼요. 여기 아까 신호 검색하셔서 요거 있죠, 거래량. 요거를 그대로 거래 대금으로 바꿔주시면 이 기준을 그대로 똑같이 거래 대금 조건으로 바꿔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. 당연히 지표 변수도 여기에 거래대금 조건 수치로 바꿔야겠죠. 거래대금의 단위가 100만 원 단위예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00억이다 하면 100만, 1000만, 10억, 100억, 1000억 이렇게 하면 1000억이 되는 거고요. 그래서 이런 그 값들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거래대금, 그 이분이 질문 주신 거대로 기준봉을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그럼 이 기준봉 매매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개념만 가져가면 네. 어떻게 보면 돌파 매매를 원하시는 거잖아요. 돌파 매매일 수도 있고요. 그런데 보통 기준봉 매매 이런 식으로 잡아놓는 경우에는 기준봉 나온 이후에 뭐 눌림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. 왜냐하면 기준봉의 그 길이에서 특정 구간까지 내려오는 걸 기다리는 분도 있고, 아니면 이 기준봉을 베이스로 여기 기준봉의 고가를 넘어가는 걸 준비할 수도 있고요. 뭐 다양한 거래 유형이 가능하죠. 그럼 이분이 질문하신 건 어떻게 보면 기준봉만 찾는 걸 원하시는 거네요. 네, 근데 이분만의 그 기준봉 보는 디테일이 조금 달랐던 거죠. 그래서 그 다른 디테일을 좀 추가하고 싶다.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종가 등락률만 보는 게 아니라 시가 대비 등락률, 그리고 뭐 고가 등락률까지 조금 디테일하게 잡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조건 검색으로 만든다 그러면 네. 기간 내 등락률, 예를 네. 들어서 10% 이상, 뭐 네. 몇 회 이상을 정하고 거래 대금을 정하고 거래량을 정하면 네. 바로 그냥 나오지 않는가요? 그렇죠. 뭐 당일에 그 기준봉 찾는 것도 얼마든지, 이거는 굉장히 조건이 단순한 거기 때문에 뭐 바로바로 뭐 충분히 만들 수가 있죠. 한번 그럼 조건 검색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. 네. 예를 들어서 좀 그런 상승이 빈번했고 네. 어떤 그런 기준봉이 명확히 있는 종목들을 한번 조건 검색으로 찾아보고 싶다라고 네. 한다면 충분히 찾아볼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뭐 기준봉 나왔던 종목들을 얼마든지, 뭐 당일 기준으로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고, 아니면 뭐 최근에 나왔던 종목들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. 사실 원리는 다 비슷비슷합니다. 그리고 지금 조건 검색에 보면 기준봉이라는 기능이 있어요. 사실은 시기 이제 어느 정도 잡아서 네. 그럼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간 내 기준봉 주가 돌파라는 조건 검색을 쓰면 네. 우리가 어떤 매매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네, 그럼 이 조건 검색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을까요? 가능은 할 것 같긴 하거든요. 이것도 아마 그 각각 기준을 좀 잡으면, 뭐 여기 보면 거래량 조건이 있고 거래 대금 조건이 있거든요. 그래서 특정 조건이 되면 아마 좀 돌파하게 된다. 뭐 그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는 것 같은데, 뭐 예를 들어서 기준봉 아까 뭐 이분이 1000만 주였나요? 네. 네, 그러면 1, 10, 100, 1000만, 10만, 100만, 1000만. 그러면 최근 5봉 이내에서 최고 거래량이 1000만 주 이상이고 전일 종가 대비 등락률 땡땡 이상일 때 기준봉을 상향 돌파할 때 찾아봐라 라고 하면 어느 정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요거를 한번 좀 테스트를 해봐야겠네요. 자, 그럼 기준봉 기준이 전봉 대비 종가 등락률이 아니라 이분은 시가 대비 종가 등락률이었으니까 네. 10% 이상, 그리고 기준봉 고가를 영문의 효과가 상향 돌파할 때, 그러면 지금 뭐 종목이 나오는데요. 많지는 않지만 어제 기준봉이 나왔고 오늘 돌파가 된 종목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 검색도 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, 아니면 이제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 있는데 좀 디테일하게 잡으면 아예 등락률 따로, 거래대금 따로 이렇게 좀 따로따로 분류해서도 만들 수가 있죠. 지금 시청하신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기준봉을 잡는 이유는 네. 그 기준 위에서 이제 거래를 하기 위해서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어쨌든 눌림을 잡든 돌파를 잡든 그 눌림과 돌파의 어떤 기준을 잡기 위해서 기준봉을 잡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알겠습니다. 요건 좀 수치를 좀 본인한테 맞게 바꾸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 기준봉이 말 그대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, 물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은 아까 뭐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도 예전 컨텐츠에서도 많이 다뤄드렸고, 거기에서 하다 보면 이제 나 좀 신호가 너무 많다, 아니면 뭐 난 이 정도 좀 되는 게 좋더라, 각자 그 잘 맞는 게 보통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그때
자신만의 그런 디테일을 좀 잡아가는 게 좋겠죠. 네, 그래서 이렇게 이 기준봉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기준봉 잡고 싶다. 이 기준봉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그리고 기준봉을 만드는 거 다시 한번 또 복습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이전에 댓글 주셨던 것들 제가 검토해서 계속 컨텐츠로 만들고 답변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. 또 많은 댓글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포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